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수차례 러브콜에 최종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이준석 신당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남겠다라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은 지금 정치에 있어가지고 역할 자체가 지금 많이 본인이 소강 상태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개혁신당 함께하길 바라죠. 유승민 의원도 뭐 58년생이니까 이번이 대선 도전을 위한 그 도약 단계로서 마지막 기회일 텐데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딱 한 번 정도 연락드릴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에 잔류하겠다는 뜻을 밝히셨는데 당연히 그 뜻을 존중하고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러브콜을 거절했습니다. 유승민, 당을 지키겠다, 오랜 시간 인내했다, 앞으로도 인내한다, 공천 신청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 불출마 선언을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아니어서 여러 가지 상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바로 당에선 수도권 역할론까지 나왔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했었고 합리적 중도적 이미지가 있어 수도권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당의 요청을 받아 경기도 험지로 간다면 유 전 의원과 당 모두 좋다라는 역할론까지 나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유승민 의원이 사이가 나빠야 할 이유도 없고 나쁘지도 않았다라는 얘기도 당 안팎에서 나옵니다. 김영주 의원님, 일단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특수관계, 바른미래당도 함께 했었고 아버지들끼리 아는 사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나는 유승민이 대통령 당선을 원한다라고도 과거 어디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레이스 중에서도 논란이 될 만큼 특수관계인데 거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 못지않게 이준석 그 신당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그 유승민 의원이 합류하지 않기로서 유승민의 거절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거절에는 상당히 많은 평가가 남아 있어요. 이준석 신당의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 절하했다고 보고 이준석 대표의 러브콜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너무 일찍 당직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지금 유승민 의원이 그 당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상임 고문.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뒷방 어른으로 모시겠습니다. 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진정성 있게 러브콜을 했다면 유승민 의원이 오실 걸 생각해서 아예 당대표는 비워놨다. 그 정도는 해야죠. 그 정도는 해야지 올까 말까를 저 고민할 정도인데 내가 당대표인데 정당 해본 사람 다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제일 잘 알거든요. 옆에서 가까이 봤기 때문에. 네. 본인이 임기 말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치 이력으로 마지막에 중요한 한 수를 할 때 과연 이준석과 같이 하는 게 좋으냐? 말하자면 나를 핍박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당과 함께 가는 게 좋으냐에 있어서 무게 중심을 그래도 뿌리에 무게를 주고 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택지가 늘어가는 거죠. 수를 쓸 수 있는. 갈수록 이준석 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최 부원장이 아무하고나 아무 때나 끼어든다고 해서 끼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면 자체가 없어지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사실 유승민 의원이 사이가 안 좋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의원들과의 사이가 안 좋았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은 사이가 나쁠 이유도 없고 나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이른바 수도권 역할론과 관련해서 박성규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본인의 심정이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할 거예요. 계산이 굉장히 많을 거고 굳이 이준석 신당에 가지 않겠다는 것을 표명하고 당에 남겠다고 밝힌 것이 유승민 의원의 복잡한 속내가 그대로 좀 드러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종의 당에 좀 소극적인 러브콜을 보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나 지금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 당연히 고민했겠죠. 저게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런데 제 판단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유승민 정도의 의원이면은 이준석 저 당이 지금은 저리 가더라도 나중에 어떤 형식이든지 국민의힘과 다시 합치는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본인이
움직임을 자주 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자꾸 시험받기보다는 한쪽엔 진중하게 있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유승민 의원의 캐릭터나 그동안의 정치적인 그 경력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온건 합리 중도 보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극단적인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또는 지역 정세에 치중해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번 대선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저런 보수 중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네 해서 확실히 자기 자리매김을 그때도 해놨거든요. 뭔가 트리거만 있다고 한다면 그 젊은이들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있다고 본인도 믿고 있고 당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충분하다고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사실은 경기도지사 지난번에 선거 나가려고 준비했었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네. 경기도에 지금 격전지도 많고 사람도 모자란데. 네네.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안민석 의원이에요. 거기 오산 같은 데 나가면 어떨까, 재미있을 수 있겠다, 그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제3당, 특히 이준석 그 개혁신당이 과연 미래가 있을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과연 개혁신당 쪽으로 지역구에서 출마해가지고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까? 극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런데 개혁신당은 비례대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례대표 2번을 유승민 그 전 의원에게 주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럴 생각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다음 조금 전에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민주당과 치열한 총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격전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유승민 의원이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걸 유승민 전 의원은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